5천에서 1억 정도 저렴하게 사는 게 심심치 않게 나온다. 네,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권리 분석이 할 것도 없이 안전한 물건을 처음에 도전하시고 오늘은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 체계 저자이신 김진구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법률 쪽에 종사하고 있고요. 이제 경제살롱이라는 부동산 재테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매를 공부를 하면 예. 아파트 얼마나 도대체 싸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요거는 사실 지표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입니다. 경매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네. 요 이제 낙찰가율, 이제 낙찰률, 진행 건수 이게 있는데요. 우선 노란색 그래프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진행 건수입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이제 쭉 상승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1260건 정도 있는데 지금은 최근 2300건, 2100건 이렇게 1000건 이상 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낙찰률이 지금 32.9%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0%는 유찰된다는 거예요. 네, 경매가 이제 낙찰이 30%, 네. 유찰이 70%. 그러니까 사람들이 70%는 이거 아직 비싸 해서 싸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예전보다 지금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죠. 네. 한 10% 이상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자료라 그렇지 네. 원래는 더 높았었어요. 낙찰률이 더 높았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 낙찰 가율입니다. 빨간색 자료이고요. 지금 78%, 뭐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찰가율이 75%라는 뜻은 예를 들면은 경매로 물건이 10억에 나왔다 네. 하면은 7억 5천에 지금 낙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매 시작 가격, 감정 가격이라는데 감정 가격이 그냥 아무나 정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님이 정해주신 객관적인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자료로 분명히 10억이라고 했는데 7억 8천에 지금 낙찰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전국의 아파트 평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싼 것도 많고요. 네. 지금 아파트 경매 지표니까 사실 네. 막 우리가 이거 뭐 허수로 들어가는 빌라라든가 네. 그런 게 빠진 경매 그럼요. 지표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비슷하게 진행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낙찰률, 낙찰가율 다 낮아지고 있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는 그래도 지금 조금 더 낙찰거리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서울 아파트가 당연히 좀 이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시니까 이 정도라서 얼마나 싸게 나오냐라고 하시면은 네. 감정평가사가 만든 감정가액보다 20에서 25% 지금 싸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10억짜리 기준으로 7억 5천에서 8억 정도에 충분히 예. 지금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싸게 뭐 한 3, 4억 싸게 이런 경우 나오긴 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처럼 조금 예.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예. 시기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보면서 예. 경매를 받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쉬운 거. 네, 제일 쉬운 것들. 임차인도 없고 뭐 유치권이나 특수물건도 아예 없는 아주 안전한 물건 중에서 이제 양천구 뭐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최저 매각 금액이 감정가가 이제 6억 7천에 나왔었는데 비싸다고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 유찰되면은 거의 이제 최저가가 64%로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매각이 4억 8천5백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가는 아직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지역 양천구 신전동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국토교통 실거래가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균가가 5억 3천이었죠. 5억 3천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4억 8천에 낙찰됐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네, 5천만 원 정도. 최저 실거래가보다 싸게. 네, 그렇죠. 10%. 네. 네, 물론 이제 이게 실거래가는 또 실거래가고 네. 최근 시세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또 KB 시세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확한 기준이고 이 기준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도 이렇게 10% 5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사례이고요. 네.
네. 일산에 있는 아파트. 요거는 이제 감정가가 무려 11억 이렇게 했던 아파트고요. 근데 이거 역시 두 번 유찰이 돼서 유찰돼서 이제 최초 가격의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참고 삼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될 때마다 20%가 떨어지고요. 네. 이제 경기도는 보통 30%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값이 아예 돼버렸는데 음. 낙찰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6억 9천만 원에. 네. 그래서 감정가 대비해서는 많이 싼데 이것도 한번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세를 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최근에 이제 8억 정도에 이게 사실 떨어진 거예요. 작년 보면 뭐 10억, 11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30%가 떨어진 가격인데도 그쵸, 실제 낙찰은 그 8억 300만 원이 아닌 그쵸. 6억 9천에 됐으니까 야, 거의 시세보다 1억 이상 지금 그쵸. 싸게 사신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사실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빌라나 다른 것처럼 토지 상가도 아니고 안전한 물건이고 네. 심지어 아무런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건데도 이렇게 싸게 나오는 게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회가 되니까 한번 경매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보다 막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5% 정도 싸게 구매를 하신 건데 5천에서 1억 정도 저렴하게 사는 게 심심치 않게 나온다. 네네. 최저가보다.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 한번 분석을 통해서 네. 입지도 괜찮고 지금 감정 금액도 괜찮다. 네. 요 정도 선에서 낙찰될 것 같다. 네. 한번 좀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만 할게요. 이제 그냥 제일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이 서울이니까 서울 지역으로 아파트로 한 다음에 진행 물건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네. 저 2회 이상 유찰된 거를 좀 그냥 아예 검색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경매는 싸게 집을 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 유찰되면은 서울에서도 거의 60%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표시가 될 텐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성동구 금호동 네 사실 뭐 성동구 하면 또 입지 워낙 좋은 곳이니까 네, 금호동은 워낙 제 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네. 벽산 아파트라는 곳이 나왔고요. 원래 감정가가 15억 2천만 원이었는데 두 번 유찰됐죠. 네. 두 번 유찰됐으니까 64% 9억 7천에 이제 최저가가 찍힌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사실 검색을 해서 네. 내가 살 집이 맞는지 또는 권리 분석해도 되는지를 찾는데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권리 분석 자체가 거의 필요가 없는 것들 네, 이런 거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볼게요. 뭐 보시면은 토지 건물 현황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에 이제 임차인이 없다는 게 나와 있죠. 임차인 없으니까 고민할 게 전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권리 분석을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소유권이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내가 낙찰 받으면은 이분에서 이제 바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분들이 문제인데 맨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이 아래의 권리들이 사라집니다. 네. 사라지게 돼서 이건 역시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지금 근저당권 설정에 국민은행 3억 원이 되어 있고 예. 말소 기준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럼 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면 국민은행에 3억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 그럼 제가 낙찰받고 이 채권 금액을 돌릴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은행들은 빚을 떼이게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여기 있는 채권자분들은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10억을 낙찰 받았다. 네네. 그럼 10억을 법원에 주잖아요. 네네. 10억을 나눠 가질 분들이에요. 그럼 네. 내가 낙찰받은 금액을 예. 본인들 권리에 따라 가져가는 거니까 네. 안전하다는 건 내가 따로 낼 필요는 없는 거다. 예, 맞습니다. 딱 그 내용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얼마씩 가져가는 게 이제 배당표라고 해서 배당도 나중에는 공부하시면 좋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죠. 뭐 본인들이 네. 알아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상관이 없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맨 위에 있다 하면은 아래는 그냥 뭐 상관없고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실거래가를 확인하셔야겠죠.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평균가가 1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해서 나의
이제 입찰 가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아마도 이제 12억 1천만 원 이때쯤에도 유찰됐으니까 네.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요것과 12억 정도 사이에서 분명히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네. 이게 사실 실거래가인데 2022년 10월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네. 물론 최고가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세를 반드시 파악하셔야겠죠. 네네. 현재 KB 시세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하시면 좋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보다는 쌀 거예요. 예를 들면 KB 시세 검색해 봤는데 11억이 나왔다. 네. 11억이면은 나는 11억보단 싸게 써야겠죠, 무조건. 그쵸. 네. 내가 경매로 똑같이 살 거면 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음. 그래서 만약에 KB 시세가 11억 정도면은 저는 한 10억 5천에서 10억 사이에 이 가격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경매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입지 분석입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뭐 여기는 성동구 금호동이니까 실제로 입지가 굉장히 좋고 또 이 정도 아파트 정도면은 실수요자가 있을 거니까 네. 실제로 낙찰 가격은 조금 시세에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시세가 11억 정도면은 저라면 한 10억 정도에 받고 싶지만 네. 실제로 낙찰되는 가격은 아마 10억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네, 그 실제 시세 현재 거래되는 호가나 이제 실거래가 기준에서 한 네. 5천에서 1억 정도 싼 정도, 네. 1억 정도 싸게 받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네, 저희 마음이지만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한 5천 정도 차이로 네, 그 될 정도로 것 맞춰야 같다.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내가 이런 경매를 참여해서 이제 낙찰이 되면 네. 5천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 그쵸. 그게 어딥니까? 그쵸. 5천만 원 누가 줍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럼 혹시 또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아까는 조금 이제 서울에서의 좀 상급지인 성동구 금호동을 봤다면은 네. 이제 이 조금 그래도 접근 가능성이 좀 높은 이제 쌍문동 쪽에도 하나가 나와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억 7천만 원의 감정가가 처음에 나왔었고 특이하게도 3회 유찰이 됐어요. 3회 유찰되면은 이제 진짜 반값이 돼버립니다. 서울일지라도. 네. 그래서 4억 7천 감정가가 2억 4천까지 떨어졌으면은 진짜로 좀 뭔가 접근해볼 만한 가격이 있죠. 서울의 그래도 아파트인데요. 네.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일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임차인 대항력 같은 거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이것도 어차피 안전한 건데 그냥 소유권 바로 아래에 가장 접수가 빠른 게 근저당권이고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시세를 보셔야겠죠. 네. 여기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이제 3억 2,450만 원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최고가에 비해서 떨어진 걸 알 수 있고 어느 네. 정도. 그리고 요거는 아까랑 다르게 좀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전에 네. 실거래가예요. 그래서 3억 2천 정도에 설정되어 있으니 지금 나온 게 2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인데 이것도 아마도 KB 시세가 조금 더 떨어진 상태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실거래가가 3억 2천이었는데 아까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3억인데도 유찰됐잖아요. 네. 누군가가 한 3억 정도의 이번 달 7월 5일 날 낙찰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걸 보면은 시세가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제 서울의 흔히 말하는 상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3회 유찰은 또 많이 넘거든요. 네. 2회까지는 유찰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3회 유찰됐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예상은 네. 예상이 중요한데 시세가 제 생각에는 3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세가 3억 정도라면은 그래도 저는 10% 정도면 3천만 원이니까 네. 2억 7천만 원 정도에 좀 그래도 낙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야, 그러면은 참 감정평가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하게 그렇죠. 2억 이상 저렴한 거고 현재 시세에서도 그래도 뭐 한 10% 3천만 원 이상 싸게 그렇죠. 낙찰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네, 이게 8월 9일 날 지금 네. 매각기일이니까 이때 아마 분명히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 정도 뒤에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경매에 쉬우면서도 예. 시세 최저가보다 5에서 10% 싸게 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경매를 하면서 네. 우리 초보자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 주의점 뭐가 있을까요? 네. 주의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제 입찰 금액 오기라고 해서 입찰표 쓰실 때 네. 잘못 쓰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 금액 오기를 제가 뭐 10억을 써야 되는데 뭐 100억을 쓴다거나 그렇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 제가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아, 그런 일이 종종 있나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입찰표거든요. 네. 길 입찰표라고 해서 이제 법원 경매 참여하실 거면은 직접 법원 가셔서 이제 이런 입찰표에다가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이제 보증금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이 10억에 나왔다 하면은 그 최저 매각 금액이 10억이라는 거고 그 10억의 10%가 보증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증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1억이라고 쓰겠죠. 네. 네, 보증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최저 매각 금액이 10%. 음. 근데 입찰가는 내가 얼마로 쓸까? 10억에 나온 금액이니까 예를 들면 10억보다 높은 금액부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예를 들면은 뭐 11억이라고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쓴 입찰 가격이 최고가면은 제가 낙찰 받는 거겠죠. 그런데 입찰표를 오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히 똑같은 사례가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12억 6천만 원에 어떤 물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유찰되다가 오차에 8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분이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길이 사실은 매각이 됐었어요. 지금 원래 유찰이 된 건데 네. 처음에 12억 6천만 원이 나왔는데 누군가가 썼어요. 난 12억 6천에 그냥 살래.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6억 같긴 하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126억이라고 써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 전 사례거든요. 2021년도에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의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니까 좋은 아파트니까 이분도 아마도 첫 입찰 기일에 그냥 쓴 것 같은데 네. 126억을 써버려가지고 그럼 낙찰이 되면은 이건 진짜 망한 거죠, 그냥.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못 써서 낙찰이 되면은 네. 뭐 어떻게 되나요? 뭐 구제를 받을 수는 없나요? 이제 구제를 받을 수는 없고요. 이거를 실제로 내가 126억에 낙찰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네.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10%라고 하셨으니까 예. 12억 6천의 보증금 10%에는 1억 2,600만 원을 날린 거죠.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야, 이게 잘못 한번 쓴 것 치고는 너무 대가가 크네요. 그렇죠. 여기 미납이라 돼 있죠. 네. 돈은 낼 수가 없죠. 안 내고 그냥 보증금 10%를 포기하는 건데 사실 기입찰표 오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 30건 정도? 또 적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1년 또 2, 30건이면 네, 한 종종 건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한 건에 뭐 그래 최소한 몇 억은 될 텐데 네. 보증금만 해도 뭐 몇 천만 원에서 이거 억 단위로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찰표 오기라는 게 이거는 공하나 잘못 쓴 거지만 네. 내가 시세 파악이나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낙찰이 됐어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권리 분석을 해서 난 10억이 맞는 것 같아서 10억을 써서 결국 당첨이 된 거예요. 낙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좋아할 일이라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차순위까지는 보통 발표가 되는데 2등 금액 봤더니 5억인 거예요. 내가 10억을 썼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5억을 썼다 하면은 망한 겁니다. 그냥. 엄청 비싸게 뭔가 산 거네요. 그쵸. 뭔가 내가 권리 분석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거나 네. 아니면 시세 파악을 완전히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수로 날리는 입찰 보증금이 연간 700억입니다. 실수이자 뭐 실력일 수도 있고 보증금이 10%잖아요. 네네. 10%를 포기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갖지 않겠다는 거는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높이 쓴 금액이 10% 넘게 비싸게 썼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대표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감정가랑 시세 차이를 잘 모르고 네. 감정가액이 분명히 나는 10억인 줄 알고 10억이라 써 있고 네. 감정가액은 항상 그 경매 물건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네. 감정가가 10억이라 써 있으니
내가 한 9억 5천 쓰면은 되게 뭐 뭔가 잘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같은 부동산 조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7억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막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700억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입찰 어. 보증금을 이렇게 날리는 분이 700억이나 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네.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 오기가 아니거든요. 음. 감정가를 이렇게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예를 들면은 임차인이 있을 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경매 절차 외적으로 임차 보증금 2억 3억을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산 안 하면은 네. 실제 시세가 10억이면은 10억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3억 돌려줘야 되니까 7억을 써야죠. 아, 그렇죠. 배당 요구 아까 말씀하신 걸 네, 안 했다면 내가 낸 그렇죠. 돈에서 안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이는 뭐 그거 감안해서 5억에 썼는데 그렇죠. 나는 10억에 쓴 그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임차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유치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입찰 보증금을 포기했다는 거는 본인이 실수하신 거죠, 사실은. 그럼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네, 그렇죠. 이제 처음 그 작가님 책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초보시니까 네. 애초에 그런 걸 뭐 참가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사실 저도 책에는 여러 가지를 잘 분석해놨어요. 책에는 뭐 사실 어려운 유치권이라든지 또 임차인이 대항력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 경우들부터 해서 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처음에는 보지 마시고 저희가 방금 봤던 임차인도 없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안전한 물건도 5%에서 10%싼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권리 분석이 할 것도 없이 안전한 물건을 처음에 도전하시고 두 번째로는 저는 공부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네. 네, 책도 보고 주변에 경매 스터디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스터디나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네, 이런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 체계 저자이신 김진구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